성렬형 개혁은 8.15부터 정전 70주년 유튜브 정상화는 억설타임즈쇼 733회 억설타임즈쇼 2023년 7월 29일 이논리 성렬형 개혁은 8.15부터 정전 70주년 유튜브 정상화 CFR, VOA, 유정복, 철수영, 원희룡, 세훈영, 한동훈, 웨슬리저널, BBC 그 다음에 CI인데 SI라고 했네요. 차이나 이것도 완전히 CO인데 차이나 옵저버 DW 프랑스 24 오토기어 인지용 키운비 슬기로운 캠핑생활 H니어 레이진 CBS 죄송합니다. 차이나 옵저버 제목만 보고 방송 접으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컴 교체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거짓말은 한 거 아니고요. 컴 교체전 어그로 좀 끌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보다는 휴가철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일하는 분이 이제 휴가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컴퓨터도 뭐 빠르면 화요일 뭐 늦어도 한 수요일 정도에 배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물리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컴 교체 후 첫 방송은 다음 주 토요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한 발짝 일부 후퇴한 양상이 딱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 났죠 참. 자, 오늘은 GTP4 과학기술 기본숙제 조립 PC 수정 주문했습니다. 하나컴 직원분 친절하시네요. 샘 알트먼 상원초 전도체 뭐 고려대 연구진이 상원초 전도체 했다고 이렇게 뭐 나오는데 그래갖고 지금 인드라 입장은 간단해요. 이제 과학 관련 유튜브나 자료를 꾸준하게 10년 이상 본 사람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그 UFO 청문회와 똑같죠. 한 사람이 나와서 그동안에 뭐 음모론에서 UFO 음모론 인드라가 또 UFO 인드라 한국 최고의 UFO 채널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구독자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인드라는 30년 정도 됐어요. UFO 관련 어떤 그런 정보를 계속 모았던 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관련 주장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미국 UFO 청문회의 어떤 떡밥이다. 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다. 사실 저 1970년대 카터 정부 때도 일부러 이거 떡밥 던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휴가철에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떡값씩 하나씩 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원 핵융합 뭐 이런 거 이제 과학계 몇 가지 떡밥이 있어요. 이거 뭐 하면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상원 이 그 초전도체인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노세스 대학에서 몇 개월 전이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어요. 보통 그 물리학 그 권위 있는 저널지 두 가지는 영국의 네이처, 미국의 사이언스 이 두 가지 들죠. 그 외에는 각 뭐 천문학이면 천문학, 화학이면 화학 각 그 또 전문 권위 있는 전문지가 있고요. 이런데 논문이 게재되는 거 아니면
일단은 좀 웃긴 일이고, 노체스트 같은 경우는 네이처에 권위 있는 네이처에 게재했다가 철회된 거라고요. 이거는 어떤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뻥튀기한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한국의 기초 과학 수준이 뭐 이렇게 많이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할 만한 또 역량이 있냐 하는 데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그냥 떡밥이다. 이거는 이거 보시면 되고, 샘 알트만이 GDP와 결합할 코인을 만들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채 인식이라서 사생활 보유 못한다, 진정한 육육 인식 코드다라고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라는 긍정적이고요. 저번에 이제 강의 있으실 때 분당에 가서 서현역인가 거기 가서 홍채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안 했어요. 5월 달부터 시작했다 잠시 사무실이 6월 초에 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일마다 하나씩 주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그래도 한 5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대 개 모았을 것 같아요. 이 마스터 되는 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저 사람은 그 관련 업체 직원이 아니라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주인데 교육을 받았겠죠. 현재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주로 제3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미국 외 95%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월드코인은 샘 알트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밝혔고, 다시 말해서 그 업체는 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투자한 거지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월드코인 개발한 친구는 독일 친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뭐 따지고 보면 모든 암호화폐가 사실 수익이 없는 이상 그걸로 특별히 뭐 이렇게 수수료가 있긴 한데, 그거 현재 가치에 비해서 미미하고 사실은 다 폰지죠. 엄밀하게 따서 원칙적으로는 다 폰지고 다단계인데, 다만 이제 구기본이 인드라들이 강조하지만 구기본이 비트코인을 밀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기원은 구기본이다. 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 월드코인도 어쨌든 샘 알트만도 구번 기적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그 투자는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홍채 인식 받아가지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꾸준히 그냥 저축하듯이 받는 건 괜찮은데 월드코인에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당분간은. 왜냐하면은 주로 제3세계 제3세계 시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20% 올라가지고 2달러 정도 된다는데, 우리로 치면은 2달러면 2,000원 아니에요. 2,000원 10개 모으면 2만원, 그쵸? 그 선진국 시민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면에 이제 제3세계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권 같은 경우는
좀 쭈꽁은 거래가 안 되지만 쭈꽁이 우리보다 급여 수준이 10분지 1이라고 본다면 20만 원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이제 10개 모으면 코인 10개 모으면 2만 원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다 이거예요. 그쵸?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더 물가가 급여 수준이 낮으니까 40만 원 뭐 이러면은 두세 달 월급이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시민이라면 팔겠죠. 그래서 당분간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 선진국에는 이게 지금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샘 알트만 철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잘 나간 것도 아니고 월드코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뭔가 좀 달라지겠나 하면은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 월드코인이 들어선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투자를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홍채이식 받았으면 샘 알트만의 길에 앞날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지표니까 사심을 가지면 안 돼. 제가 사심을 가지면 잘 안 돼요. 뭐 내 성렬형은 사심 없이 지지하니까 성렬형이 잘 나가잖아. 사심이 없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하나컴 그 직원이 매우 친절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집에 이제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메인보드 조립 PC를 신청했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전화 주셨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SSD 그거를 굳이 M2를 안 쓰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냐? 그래서 그냥 싼 맛에 쓴다. 그러니까 원래 M2 쓰려고 했는데 그 SSD 나는 저장 장치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보통 말하는 분들이 영상 편집이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영상 편집이라는 미명하에 야동을 많이 깔아 놓잖아요. 영상 편집 니걸 야동. 전 야동이 하나도 없잖아. 없어요. 그냥 클라우드에도 없고 제가 비밀은 없다 생각하고 예전에 있던 거 몇 개 있던 거 다 10년 전에 다 없어가지고요. 영상 편집할 게 없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딱 방송한 다음에 다 그냥 다 업로드 시키고 다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가격 차이가 4,000원 밖에 안 나는데 그냥 M2 하시죠. 원래 저도 M2 하려고 했었어요. 화랑님 막방에 낚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800 그래 합시다 라고 하는데 생각난 김에 제가 메인보드를 원래 MSI 그 박격포 시리즈가 워낙 그 가성비가 좋다고 정평 호평이 일색이더라고요. 박격포를 살려고 했는데 없더라. DDR5가 있으면 DDR5도 지원되고 와이파이도 지원되는 B660 박격포. 그래서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DDR4로 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그분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도 지원되고 DDR5도 되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면서 싹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다가 보니까 박격포가 아닌 프로예요. 근데 또 이거 같은 MSI 프로하고 박격포 차이가 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건 760인데 저건 박격포는 660인데 760이 더 좋아야 되잖아. 근데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텔 칩이 i5보다 i7, i9 이런 게 더 좋잖아. 숫자가 높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i7이나 i9이라고 해도 13세대가 아닌 앞자가 13세대가 아닌 뭐 12, 11 이러면 오히려 i5보다 성능이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최신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가성비는 이쪽 예. 박격포가 좋다. 예. 깜빡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후회 없이 사자 이왕 사는 거. 예. 그래서 그냥 DDR4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럼 DDR5로 하려고 했더니 DDR5는 삼성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안정성이 있다고. 예.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DDR5에서는 좀 실패했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DDR5 예, 하이닉스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가격 자체는 몰랐어요. 근데 32기가 기준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예, DDR5 같은 경우는 93,000원인가 4,000원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32기가 DDR5는 거의 16만원, 17만원 그래요. 2배 차이 나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하이닉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인기가 있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인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예. 그 아까 얘기했던 760 프로, MSI 프로 760은 원래 작년만 해도 22만원대였는데 벌써 인기가 없으니까 5만원 떨어진 거예요. 예. 거의 지금 박격포 가격 수준이에요. 같아요. 대신 인기가 있은 이 박격포 시리즈는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생각대로 DDR4 박격포가 일단 메인보드는 제가 맨 먼저 생각한 게 인텔 칩보다 메인보드를 먼저 생각했어요. 메인보드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본 게 메인보드고 두 번째가 이제 인텔 칩이었고 칩을 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정해진 거죠. 나머지들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당연히 또 이렇게 질문을 친절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높은 거 여러분도 다 질문하셨듯이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램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한 게 쿨러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나요?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그래요. 보니까 껍데기 PC 케이스에 기본 쿨러가 6개나 장착되네요. 그냥 없애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전체 가격이 89만원대였는데 86만원이죠. 따지고 보면 칩이 CPU가 30만원대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20만원으로 치면 20만원보다 미만이고 저건 32만원이지만 합쳐서 일단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에 그리고 DRAM SSD 이렇게 박으면 만약에 그냥 평상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DDR을 한 16기가 이 정도만 한다 쳐도 그래봐야 10만원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10만원. 그럼 인드라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게임하지 않을 거면 한 70만원대로 거의 최신형을 할 수 있겠다. 모니터 포함하면 한 8, 90만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휴대폰에선 사운드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는데 PC로는 이제는 그 사운드에 그렇게 덜 민감한가 봐요. 메인보드 이건 메인보드가 아니라 메인보드에서 MSI에서 고급, 이건 뭐 박격포가 그 보급형의 최상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보다, 이 박격포보다 더 고급형인데도 이거하고 똑같대요. 사운드 이게 오히려 옛날 거보다 더 다운그레이드 됐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운드에 이렇게 평하는 것도 사운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뭐 고급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게임할 때 그다지 사운드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뭐 사운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9만 2천원에서 한 3만원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3만원. 쿨러 빠졌으니까. 네. 그렇고요. 이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 CFR 오토기어 차이나 업저버. 죄송합니다. CO인데 SI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토기어. 오토기어. 인드라가 그 컴 교체하면서 약간의 이 인원리 방송이 아니라 이 블로그 게시 방식을 약간 더 조금 더 포맷을 조금 바꾸려고 그래. 완전 바꾸는 거 아니고요. 약간만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제목에 그 유튜브, 세계 최초 유튜브 리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 올린 분들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목은 뭔가 그때 이슈들, 뭐 예를 들면 UFO 외계인이 정말 있나? 뭐 이런 식으로의 제목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인드라가 올렸던 걸 다시 검색하려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이제는 조금 인원리 방송은 지금처럼 가고, 블로그에 어떠한 제목 올리는 거 하고 그걸 약간 바꾸고, 대신에 본문에다가는 인드라가 첫머리나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달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전기자동차 유튜버는 오토기어님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중국경제 전문 유튜버는 뭐 예를 들면 차이나 옵저버다. 이런 식으로. 문화 면에서는 세계 최고 K-팝 커버 댄스 크루는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 팀 중에 레벨업이 제일 잘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드라가 그동안 많이 이용했죠. 예를 들면 뭐 정치 부분에서도 이러한 북한 소식과 관련해서는 뭐 VOA와 미소리 방송과 김기선 누님, 이런 식으로 인드라가 인정하는 분들 앞에 명예의 전당처럼 항상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찾기 쉽게 이렇게 배치시켜 놓겠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드라가 인정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방송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어쨌든 한국 최고의 전기차, 자동차 전문 유튜브 원탑이다. 오토기어님이
뭐 이건 뭐 요즘 이슈가 됐죠. 충전. 이거 화법이 재밌어요. 예. 아니 뭐 충전기 싸움으로 애플이나 삼전 그 안드로이드는 C타입이잖아요. 삼성전자는 C타입. 쟤는 맨날 손님들 충전시켜 주니까 맨날 물어봐요. 아이폰이세요? 아이폰은 안 맞거든. 아이폰은 따로 전용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휴대폰 맡기면은 항상 처음 물어보는 게 아이폰이세요? 아이폰이 이 충전기 그 사이즈 안 맞는다고 애플이 안 팔립니까? 안 그래요? 충전기하고 그 똑같은 이치로 충전하고 인프라하고 자동차는 별개로 봐야죠. 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편하긴 해요. 휴대폰이 어디 가거나 충전할 수 있으니까 공용으로. 뭐 어떤 데서는 다 따로따로 다 마련하긴 하죠. 그런 데는 또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든가. 이 쇠박사라고 하는 이 오토교님이 이런 전기차 분야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옵저버 하랑님, 그게 남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박사 얘기대로 하면 다른 자동차 유튜브 분들이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기어님 좋아하잖아. 전 이런 사람 좋아해요. 왕따 당하는 분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토기어님을 알게 되면 다른 자동차 유튜브 CC에서 못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CC에서 안 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질시당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차이나 옵저버 최신님 어서 오세요. 차이나 옵저버도 인드라가 여러 중국 경제 비판하는 여러 채널들을 봤는데 차이나 옵저버가 가장 유니크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옵저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보다 보면 다른 유튜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안 보게 돼요. 이게 세박사업 비슷해. 차이나 유튜브 옵저버 보다 보면은 인드라가 이 중국 경제에 관련된 채널을 구독하는 게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냥 차이나 옵저버만 봐. 마찬가지로 저도 자동차 관련 구독 한 서너 개 되거든요. 요즘은 그냥 오토기어님 것만 보잖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이거만 봐도 충분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CFR이죠. CFR에서 이제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어떻게 마련되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CFR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종교, 사회문화, 인지융, 슬기로운 캠핑생활, CBS, 칸덴, 펄라인, 뭔가 펄트, 뭐 이렇게 펄트 난다. 그거가 있죠? 라인, 실패라인. 죄송합니다. 이게 맞나? 잘 모르겠네. 인드라 민족론, 대만 K-팝 커버댄스, KBL 엔터테인먼트, 레이진, 기욤비, H녀. 우선 이제 H녀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H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쫙 이렇게 들려줍니다. H녀. 그 다음에 인지융. 근데 뭐 저는 애초에 PT가 뜰 때
몇 분들이 그 얘기할 때 저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뭐 틱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좀 심상찮다 여겼고 언급을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지금도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화제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웅 이 친구를 이제 이것만 보고 일단 구독했어요. 다른 글은 못 봤어요. 제가 동영상은 앞으로 봐야죠. 구독 취소할지 안 할지. 어쨌든 이거는 방향이 좋다. 뭐냐면은 정책을 내놓잖아. 제가 이 K-팝과 관련돼 가지고 뭐지 무슨 오 기자인가 뭐 하나 있잖아. OK 기자인가 OK 그 사람도 이제 정책을 내놓으니까 인드라가 구독한 거고요. 뭐 연예계 뒷담화 까고 이런 건 저는 진짜 관심 없고요. 저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와 연예계 뒷담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뭐 무슨 손흥민이 남몰래 그 여자 만난다더라, 애를 베었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애를 베건 말건, 뭐 김민재가 불륜이 났다더라. 그런 뉴스 본 건 아닌데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책을 이제 내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투자 자금이 왕창 들어온 거죠. 마치 IT 업계에서도 한때 스타트업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은 100억씩 들어왔대요. 그냥 사람만 모였을 뿐인데 100억이 들어왔대. 정말 잘 나가게 된 거죠. 딱 사회주의 파이론 막 시작했을 때, 그때 IT 업계에서 스타트업만 한다 그러면은 사람만 모였는데 사무실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투자 자금이 100억이 딱 들어온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런 중소업체에도 30억이 들어올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형 기획사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기획사가 EPL처럼 20개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강등이 될 수 있는 상위권 20개, 기획사가 20개, 대형 기획사가 20개 정도가 돼야 뭔가 이렇게 강등 구조가 돼가지고 훨씬 더 K-팝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게 제 소견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중소기업 수준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은 몬스터엑스 보유, 아이브하고 몬스터엑스 같은 중소기업 수준의 그런 애들이 하이브처럼 팍팍 커야죠. 긍정적입니다. 그런 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조폭, 이거 딱 보면 이 조폭들이거든. 이런 거 중간에서 협잡하는 거, 애들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중간에서 가로채서 단기에 뻐먹고 빠지려고 하는 애들, 이런 성향은 조폭 수준이다. 이런 애들은 빨리 법령을 마련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열심히 키워놓은 연습생은 빼가는 이런 어떤 것들은 정말 한동훈 법무장관님이나 기타 법조계, 성렬형 정부, 문체부 이쪽 관련자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분위기 잡아서 이렇게 법안 같은 거 마련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들어갈 때는 그죠? 뭔가 이렇게 연수생 키웠다는 증거 자료가 좀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한마디만 할게요. 연예계 조폭이 끼면요, 일본 팝시장처럼 망해요. 일본 팝시장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조폭이 생 지랄 떨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아, 인증하면 오마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이거 가발입니까? 지금이 훨씬 낫네요. 가발 같은 거 썼어. 네. 자, 그 다음은 레이진, K푸드 열풍의 부작용. 근데 T가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USAT. 세일. 저거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데? 네, USAT를 네. 미국 경제 현주소라고 그래가지고 저 미국 대형마트에서 하는 USA T가 뭐 8달러 뭐 정도 한대요. 예. 알고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되게 재밌잖아. 안 그래요? 앞에는 USA인데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명산. 유명산이 좋네요. 예. 딱 그냥 동영상만 봐도 시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그래요. 이게 또 원래 산을 좋아하는 사람, 젊었을 때부터 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상관없는데, 젊었을 때는 다들 그런 휴가철이면 바다가 좋잖아요. 바다가. 인도라도 바다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산이 좋다, 계곡이 좋다. 그럼 늙은 거야. 늙었다는 어떤 지표. 이제 산이 좋아. 그래서 계곡이 좋아. 이러면 이제 이제 젊음은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도 계곡이 더 좋더라고요. 그다음 시너드 오코너. 시너드 오코너가 닮았어요. 오드리 헵번을. 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시너드 오코너가 어떤 정치적 견해,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아일랜드도 다 정치적이죠. 그런 정치적 구호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저는 어떠한 뭐 외국 가수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좋아한 적 없고, 한국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돌아가시네요. 명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 그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연 매진되고, 인드라가 이렇게 수백 개 외국 채널을 보면 이 스위프트 소식이 가끔가다 나와요. 이렇게 뭐 공연 매진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 맹세컨대. 그게 이제 이웃분께서 스위프트 얘기 하시니까 예의잖아요. 인드라가. 한번 들어봤죠. 스위프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곡이 뭐냐. 그래서 이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딱 클릭하고 무심하게 조회수가 BTS보다 많겠지 하고 딱 보는데 30억, 33억? 야. 그럴 리는 없지만 인류의 절반이 봤다는 얘기 아니야. 33억이면 인류가 지금 78억 80억 이러잖아요. 인류의 절반이 봤다는 얘기인데. 우바연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외국에서도 뭐 맨날 공연 매진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잘 봤고요. 저는 국뽕이 아니고 제 국전 노래를 국뽕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진솔하게 할게요. 글쎄 33억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좋은 곡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좋은 곡이죠. 또 조회수가 중요한 거니까. 제 취향에는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이건 또 금녀의 섬. 금녀의 섬 이런 거 그냥 보세요. 내가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또 팍 떠들면
그것도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생략. 다음에 또 이거 기회가 있으면. 별거 아니야 이런 거. 괜히 막 역사를 막 그 옛날 것까지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최근 것만 보세요. 그냥 재미로 봐야지. 그 다음에 야쿠티아 사족, 야가시, 아주 청순 미녀네. 우리 또 스카이넷님이 또 사족의 이민을 적극 환영합니다.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광대뼈도 안 튀어났어. 어떻게 연예인급이야. 아쿠티안 전통 복장은 25kg인데요. 최대 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500만원? 한번 장신구 착용하면 500만원. 그래서 왜 이렇게 장신구가, 이건 우리 이 시베리아 지역의 전통적인 씨름이죠. 너싱 씨름. 그 다음에 야쿠티아가 유명한 게 가장 크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다.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전세계 20%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뉴스 한번 본 적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 산이에요. 다이아몬드 산. 아마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안 건드리고 있대요. 그 시세 떨어질까봐, 다이아몬드 시세 떨어질까봐 다이아몬드 광산을 건드리지 않고 있대요. 그냥 산 자체가 다이아몬드래요. 자, 사공화국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네. 시베리아 공화국. 네.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계속 월드뮤직 할 때 소개했던, 이건 이제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참사가 있었나, 어떤 인류가 알지 못하는 은폐된 추악한 역사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 사인코 남칠라크?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남칠라크. 어쨌든 이 시베리아 무당 가수의 노래입니다. 월드뮤직. 우리나라 소개한 적 있죠?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키텐도, 이건 이제 친구가 올드하다면 이 친구는 좀 융합시킨 거죠. 시베리아 전통 민요와 현대 락을 융합시킨 그룹이 오트켄. 이제 최근에는 K-팝 때문에 점점 걸그룹화돼. 오티텐도 K-팝이 대세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베리아 락을 시작했는데 점점점 K-팝화 돼가지고 애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K-팝이 대세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스덴도 한국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인드라가 이걸 보는데 한국 자막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되죠.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드라가 이제 이중 권력, 왜 유명하죠. 카자르 유대인 그 왕조의 특징이 이중 권력. 이게 완전 특징적인 걸로 저는 맨 처음에 국유본론 정립할 때 10년 전에는 굉장히 예외적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외적인 게 아니다, 보편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한다면 고려시대 무신정권도 이중권력이었죠. 일본의 막부도 이중권력이었단 말이죠. 그 이중권력이 왜 생기냐, 그거는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도 이중권력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제 관점에서 보냐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저는 수메르 아카드나 이 카자르 왕국의 이중 권력과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이나 일본의 막부 정권은 다르다고 봐요. 네. 왜 다르냐면은 수메르 아카드나 이 하자르 이런 이중 권력은 아직 민족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특정한 부족이 우세한 거예요. 근데 특정한 부족으로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으니까, 예.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국에서 뭔가 쪽수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마담 하나를 내세우는 거죠. 방식이. 아니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존중받아온 애를 내세우든가.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 권력은 예, 무력이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어떤 종교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에선 왕이 하나 필요했던 것. 사실은 고구려나 백제, 신라 초기 왕조들이 다 저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다 이중 구조였어요. 예, 부요,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예외가 없어요. 삼국사기였던 것들을 예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 청하순가 그 친구가 맨날 제기하는 게 초기 왕조의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틀린 게 아니라 김부식이 본 옛 그 역사서 자체가 예,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 서기처럼. 일본 서기도 초기가 좀 이상하잖아. 예. 한국 삼국사기에서 제일 이상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백제거든요. 한 200년간 붕 뜬 게 있어요. 신라도 그 백제가 심하지만 고구려나 신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왕조는 아직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부족 국가야, 부족 국가. 예. 민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민족 개념은 어떻게 생기냐? 아인드라의 지론은 고대 종교, 한국에서는 불교죠. 예. 보편 상식에 근접한 예. 그런 기독교, 유대교 뭐 이렇게 종교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침략을 당해서 종족 자체가 부정당해야 되는 어떤 노예 상태가 되는 그런 걸 좀 절감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삼국유사, 무슨 팔만대장경 이거나 아니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섹스피어 때까지만 해도 영어라는 것은 1000명이나 쓰는 거였거든요. 예. 러시아 왕실은 불었었죠. 러시아 쓴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처럼 섹스피어 시대에 와서야 영어가 드디어 대접을 받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예. 한국도 한글이 인정받은 20세기 이후에나 민족 개념이 성립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0세기 이후에 한국인들이 민족이 개념이 성립했다 이렇게 한글 봐라 한글이 언제 인정받았냐 그 전까지 한글이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으로 샀냐면은 고려 시대 때 몽고 한쟁 때 당연히 고려의 귀족들도 고려 양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떨쳐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드라가 중국이 민족의식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뒤떨어졌다, 나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 간단해요. 수도만 점령하면 예,
게임 끝.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한양만 점령하면 끝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왕조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왕조국가만으로 볼 수가 없고 이미 민족이 형성된 거라고요. 고려시대 때 몽골 항쟁 시기에 고려인들이 그냥 개성만 합력하면 끝인데 이게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이거는 민족이 형성됐다는 의미예요. 제 관점에서는. 이런 거 저항의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제가.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은 고려시대에 13세기 정도에 형성이 됐다. 뭐 완성기는 그때가 됐다. 형성기는 뭐 통일신라서부터 고려시대 초에 됐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대략 그렇고요. 인드라 얘기에 대해서 그런 좌파분들은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19세기에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겠고, 이쪽에 또 좀 이렇게 좌익 파시오 성향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3만 년 전에 한민족의 시호는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3만 년 전, 뭐 2만 년 전, 뭐 4천 년 전. 그건 좌익 파시오 얘기고, 우파에 또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인드라하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가 민족론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만 좌익 파시오들하고는 전 대화 없어요. 저는 좌익 파시오하고 대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파스트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만, 타이완 팀들도 이제 우크라이나 팀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요런 게 이렇게 카메라 워크 하는 게 이 K-팝 방송국에서 한국 방송국에서 하는 수법이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대부분 화면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화면만 바뀌지. 근데 이렇게 막 근접했다 멀어졌다 하는 이런 카메라 화려한 이러한 것들은 어떤 K-팝의 한 부분이죠. 이런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있고, 이거 대만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시 K-팝 세계 최고는 우크라이나다. 커버 댄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매번 새 곡이 나오면 신곡이래요. 새 동영상이 올라오면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우크라이나 페스트를 고정 페스트는 정해놨고, 나머지 원래는 10개만 하려고 했는데 10개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개 내지 20개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베스트하고 고정 베스트하고 그때의 베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스트들로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기성의 것을 뛰어넘는다, 혹은 조회수를 넘었다, 퀄리티가 있다 이러면은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인드라만의 우크라이나 20, 이것도 18개 18 재미삼아 EPL처럼 아까 엔터테인먼트도 20개 한 것처럼 딱 20개로 고정시킬게요. 20개 딱 역대급 20개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커버 댄스 20개 딱 놓고서 거기서 종 20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승급, 그러면 나머지 좀 떨어지면 강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뭐 1시간 반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요.